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이 문장 We came by sea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짧은 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We came 우리는 왔다 왔었다. by sea 바다에 왔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by sea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일단 by the sea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by the sea는 바닷가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요. They had a romantic picnic. 그들은 낭만적인 피크닉을 즐겼다. 그들은 낭만적인 소풍을 즐겼습니다. By the sea.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그래서 그들은 바닷가에서 낭만적인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호머 심슨도 즐겁게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By the sea, by the sea,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y the sea, by the sea, 마지막. by the sea, by the sea. 그런데 더가 빠진 그냥 by sea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바닷가에서라는 뜻이 아니라 배를 타고 배를 이용해서라는 운송수단이 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요. We traveled, 우리는 여행을 했습니다. To Europe,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By sea,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배편으로 배를 타고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by sea, by the sea. 이 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요.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표현 we came by the sea 말고 by sea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We came, 우리는 왔어요. by sea, 배를 타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It came by sea. 다시 한번요. It came by sea. 마지막. It came by sea. 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Quite a few people came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Quite 꽤, a few 적은 people 사람들이 came 왔다. 꽤 적은 사람들이 왔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의 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셨다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quite a few의 조금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우선 a few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few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쓰여서 이 명사가 조금 있는 이 집단이 조금 있는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 May I ask a few questions? 이라고 하면 몇 가지 조금의 질문을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셀 수 있는 것 앞에서 조금의, 약간의 무엇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a few를 써서 나타내고는 합니다. 그런데 a few가 quite랑 붙게 되면요. 의미가 꽤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a few는 원래 조금 있는 약간의라는 뜻이었는데 quite a few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당히 많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과는 꽤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quite a few 상당히 많은 꽤 많이 다르죠. 그럼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아래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there라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있습니다. Quite a few 무엇이 있나요? 상당히 많은 cars 차들이 있습니다. In your backyard 너의 뒷마당에 상당히 많은 차들이 있구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꽤 재밌죠? 그럼 오늘 공부한 표현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문장, 오늘 해석할 이 문장의 바른 해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고요. 제 해석과 맞춰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해요. 네, 잘하셨어요. We thought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Nobody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Would be there 어떤 누구도 그곳에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But 실제로는요. Quite a few 뭐랬죠? 네, 상당히 많은 people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우리는 quite a few의 의미를 오늘 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시훈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I water my plants every other day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윗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I water 나는 물을 줍니다. My plants 내 식물들을 every 모든 다른 날 매번 다른 날 식물에 물을 준다. 나는 매번 다른 날 식물에 물을 준다. 이렇게 만약 해석하셨다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every other day 다른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every student 모든 학생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school 학교에 모든 학생들을 그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every를 써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는 하잖아요. 모든, 무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every는 두 번째 뜻으로 매, 뭐뭐마다 이런 식으로 그 빈도,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도 우리가 every를 써주고는 합니다. 아래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buses, 버스들은 go, 다닙니다. every가 무엇이다? 매, 뭐뭐마다. every 10 minutes, 매 10분마다 10분 간격으로 다닌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쓸 때 우리는 every를 써서 그 빈도를 나타내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늘 공부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방금 말한 every가 매 뭐뭐마다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 매 뭐뭐마다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every 뒤에 single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강조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신다면요. 아래 예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요. He practices. 그는 연습합니다. The guitar. 기타를 연습합니다. Every day. 매일 연습합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한다라는 문장이네요. 그런데 아래 He practices. 그는 연습합니다. The guitar. 기타를 연습합니다. 라고 했을 때 every day 말고 every single day 이렇게 single을 중간에 넣어주면 해석은 위랑 아래랑 똑같이 되지만 어떻게 된다? 강조. 매일매일이라는 그 느낌을 강조해 줍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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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이 매일매일을 강조해 줄 때 이럴 때 every single 무엇 이런 식으로 써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every single이 아니라 every other이라고 하면 매번이 아니라 하나 걸러서 한 번씩 한 번 하고 한 번 쉬고 한 번 하고 한 번 쉬고 이런 식으로 격일, 격주, 격월, 격년 이런 상황을 나타낼 때 우리는 every other를 통해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아래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practiced the guitar. 그는 기타 연습을 하는데요. 아까는 매일매일 연습했는데 이번엔 뭐예요? Every other day. 그러니까 뭐다? 매일매일이 아니라 격일로 연습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문장을 한번 바르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제 해석과 맞춰 보도록 하죠. 네, 잘하셨어요. I water. 나는 물을 줍니다. My plants. 내 식물들에 물을 줍니다. 어떻게? Every other day.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준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됐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보너스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Every other은 every second와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우리 방금 공부했던 예문처럼 He practiced the guitar. 그는 기타를 연습한다. Every 원래 우리 뭐라고 썼었죠? Other day라고 썼었죠. 이거 대신에 우리가 every second라고 써도 격일로라는 뜻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every other과 every second은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주시고요. 보너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every 어떻게 할까?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한 거랑 맞는지 확인해 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Every few days 이렇게 쓰면
며칠에 한 번씩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He practiced the guitar. 그는 기타를 연습합니다. Every few days. 며칠에 한 번씩 연습합니다. 여기까지 every를 이용한 다양한 빈도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시훈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표현 I see와 I know 이 두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보았을 때 어떤 표현을 고르셨나요? We've got a problem. 우리는 문제가 있어 라고 A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I see 라고 대답하셨나요? 아니면 I know 라고 대답하셨나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사실은 둘 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두 표현 I see와 I know는 의미상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표현 I see와 I know는 알고 있어, 알겠어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배우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뉘앙스가 꽤 많이 달라요. I see는 아, 그렇구나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래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고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아, 그랬구나 라고 새롭게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걸 표시해 줄 때 I see라고 합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is his mother. 제인은 그의 엄마이다. 이때 oh I see 라고 한다면 어떤 뉘앙스일까요? 네, 맞아요. 제인이 그의 엄마인지 모르고 있다가 A가 말해주자 아, 제인이 그의 엄마였구나. oh I see. 아, 그랬구나. 이제야 알겠어 라고 몰랐던 일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Oh, I see. I see. 다시 한번. Oh, I see. I see. 마지막. Oh, I see. I see.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I know는 나도 알아.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라고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래 예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It's not her fault. 그것은 그녀의 fault, 잘못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B가 말합니다. Yes, 맞아. I know.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나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티를 낼 때 우리는 I see가 아니라 I know라고 말을 해줍니다. Yes, I know, I know.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s, I know, I know. 마지막. Yes, I know, I know.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B가 I see라고 이야기했을 때, I know라고 이야기했을 때 B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시죠? 그럼 각각의 뉘앙스별로 해석을 해보신 다음에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네, 맞아요. A가 We've got a problem. 우리가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I see라고 대답했다면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새로 알게 된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I know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나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여러분 해석 잘 하셨고요. 우리 보너스 하나만 알고 넘어가요. I know는 방금 배운 것처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지만 상대편의 말에 동의를 할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라는 표현을 해줄 때 쓰기도 해요. 아래 예문처럼 A가 말합니다. It's really hot today. 오늘 너무 더워. 이랬을 때 B도 I know. 나도 알고 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상대편의 말에 동의를 할 때 우리는 I know를 써서 상대편의 말에 동의를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시훈 영어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고 간단한 표현 하나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장 Was the play any good? 그 play, 연극은 어떤 좋은 왔니?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any의 조금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에 앞서서 any의 가장 기본적인 뜻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y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요. 어느, 어떤 혹은 아무 정도의 느낌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들이 많죠. 그래서 아래 예문처럼요. Take any book. 어느 책이건 가져가. 어떤 책이건 가져가. 아무 책이나 가져가. You like. 네가 마음에 드는 아무 책이나 가져가렴. 이렇게 써주고는 하는데요. any에는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any는 부사로 전혀, 조금, 조금도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건 주로 부정문,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문에 쓰이거나 뭐뭐이니라고 쓰이는 의문문에서 그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줘요. 말이 조금 어렵죠? 지금 바로 예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 wasn't.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정을 해주고 있는 말이네요. wasn't any가 나오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해준다. any good이니까요. 좋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전혀 좋지가 않았다. He wasn't any good at French. 그는 프랑스어에 전혀 능통하지 못했어. 그는 프랑스어를 정말 못했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의 표현 Was the play any good? 이 표현 의문문이 나왔군요. 우리 다시 의문문이 나온다면 전혀 혹은 조금, 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래도 조금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Was the play any good? 해석이 잘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해석과 제 해석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 연극은 any good, 조금이라도 good, 좋았어, 좋은 점이 좀 있었어 정도의 말로요. 그 연극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Was the play any good? 이런 표현을 써서 물어봐 줄 수가 있어요. 짧고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워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lay any good?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Play any good? 워드가 살짝 잘려서 들리지만 다시 한번. Play any good?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시훈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적어놓은 글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지만 맞는 문장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왜 틀린 문장이라고 했는지 또 맞는 문장이라고 했는지 오늘 간단한 교양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열의 기본적인 의미만 알아두고 갈게요. 대열이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여기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There is나 there are로 나오면 여기에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 있는 이 명사의 뜻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이 있다 이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래 예문처럼 There is a book. 책 한 권이 있다.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책 한 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거나 다른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There are stars. 별들이 있다 at night. 밤에는 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there is, there are를 문법적으로 깊게 들어갈 건 아니니까 그냥 there is, there are로 나오면 유도부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비지칭 주어 there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 정도만 그냥 눈으로 한 번만 확인하시고 중요한 건 해석이 무엇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 그리고 is냐 아냐를 결정해 주는 건 이 뒤에 있는 명사가 한 개면 is, 두 개 이상을 가리킬 때면 are, 뒤에 있는 명사가 결정해 준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예문 there is냐 there are냐라고 했을 때 in the trees, 나무 들에 birds, 새들, 두 개 이상이죠. 새들이 있다라고 했을 땐 is라고 하지 않고 there are birds, 뒤에 명사와 수를 맞춰준다. 이것만 일단 명심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예문은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우리 지금까지 확인한 것을 토대로 이 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re's는 there is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떠신가요? 잘 고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There's a lot of people 이라고 나왔네요. 뜻이 뭐죠? 네,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네, 문법상으로는 이 문장은 2명 이상을 가리키는 people과 is는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맞게 하려면 is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원래 문법상으로는 is가 아니라 there are a lot of people 이렇게 써줘야 맞는데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자주 there is a lot of people 이렇게 써주고는 해요. 왜 그렇게 써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a lot of의 이 a가 한 개를 가리킬 때 a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is와 a lot of의 a가
꼭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문법상으로는 틀렸지만 사람들은 There's a lot of people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겠지만요. 시험에 굳이 나온다면 틀렸다라고 고르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원어민들이 대화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니까 틀렸다라고 지적하지 말고 눈 감아주기. 그리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There's a lot of people을 자연스럽게 써보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짧지만 중요한 표현 하나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는 표현 See you next week, 우리 다음 주에 봐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가리키는 next week는 언제부터 언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 셋 중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심슨이라면 언제 만날 거라고 생각하실래요? See you next week. 다시 한번 See you next week. 마지막입니다. See you next week. 예를 들어서 오늘이 8월 9일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 8월 9일 날 상대편이 여러분들에게 See you next week 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쯤에 볼까라고 생각할까요?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와 함께 정답을 맞추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뒤에 오는 일요일까지입니다. 달력에서 보자면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 8월 20일까지 이때 중에 하루에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정말 간단한 표현이지만 많이들 헷갈리는 범위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See you tomorrow. 다시 한번 See you tomorrow. 마지막 See you tomorrow. 여러분 그럼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The next year will be difficult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혹시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The next year 내년은 will be 뭐뭐일 것이다. difficult 어려울 것이다. 내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next 그리고 the next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에 더가 안 붙은 그냥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더를 안 쓴 상태로 그냥 next week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이 돼요. 바로 다음 주, next month, 다음 달, next year, 다음 해, 내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본 것처럼 see you next week 이렇게 앞쪽에 더를 쓰지 않고 그냥 see you next week 이렇게 한다면 다음 주에 봐, 다음 주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중에 한번 봅시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next 앞쪽에 더가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헷갈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week이 아니라 the next week 이라고 한다면요.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7일간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the next month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부터 30일간이라는 뜻이 되고요. the next year 하면 이번 달을 포함한 12개월간, 1년간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아래 예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usy. 나는 바쁠 거야. For the next week. The next week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바쁠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네,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7일간 바쁠 거야 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우리말로 하자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나 바쁠 거야 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살짝 헷갈리거든요. 여기 지금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이 8월 16일이라고 하면 the next week은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지금부터 7일간 쉽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7일간이니까 지금부터잖아. 1, 2, 3, 4, 5, 6, 7, 22일까지구나 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7일간이라는 건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잖아요. 16일 이 시간에서 17일 이 시간으로 꼬박 24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1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일에서 17일로 지나갈 때 하루, 17일에서 18일로 지나갈 때 하루, 18일에서 19일로 지나갈 때 하루, 그 다음 20일로 지나갈 때 하루, 21일로 지나갈 때 하루, 22일로 지나갈 때 하루, 그리고 23일로 지나갈 때 하루니까 결론적으로는 언제까지다? 예, 맞습니다. 8월 16일 날 내가 the next week이라고 얘기했다면 8월 23일까지 나는 바쁠 거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the next month랑 the next year도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하는 7일,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하는 30일,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12개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이 2023년 8월 16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 the next month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30일간이니까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the next year이라고 하면 이번 달 포함 12달이라고 했으니까 언제까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잘하셨어요. 8월 16일 날 지금 이 시점부터 8월 17일 날 어느 시점으로 넘어가는 게 1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요. The next year은 8월의 어느 날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달씩 쭉 가다 보면 내년 8월의 어느 날쯤이 되면 12달이 되겠죠. 그래서 2024년 7월이 아니라 2024년 8월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또 굉장히 어려운 게 이 the next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the next year will be difficult와 next year will be difficult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의미 차이에 집중해서 해석해 보시고요. 제 해석과 맞춰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어요. The next year은 앞으로 1년간은 힘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next year은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내년 1년간은 힘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쉬우셨나요? 또 어려우셨나요? 오늘 수업은 제 생각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고요.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 We've lived here for the last year 이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lived, 살았습니다. here, 여기서 살았습니다. for the last year, 우리는 작년에 여기에 살았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the last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것처럼 앞쪽에 더를 안 쓴 채로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이라고 한다면 last week, 지난주, last month, 지난달, last year, 지난해, 작년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I was ill, 나는 아팠습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아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현재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지난주에 아팠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앞쪽에 더가 붙어서 the last가 되면 의미가 아주 많이 바뀌게 돼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the last week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7일간이라는 뜻이 되고요. the last month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지난 한 달간이라는 뜻이 되고요. the last year 이러면 작년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지난 12개월 동안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아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요. She has been traveling. 그녀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For the last month 이러면 지금 이 시점까지 한 달여간 그녀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한 달은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28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숫자에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대략 한 달여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last week이 언제를 가리키는지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7일간이라고 했으니까 오늘이 8월 17일이다 라고 한다면 last week은 언제까지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지금까지 7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월 11일부터 17일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8월 17일이 오늘이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24시간 전까지가 하루, 그 다음에 24시간 전까지가 이틀, 이런 식으로 14일로 넘어갈 때 3일, 13일로 돌아갔을 때 4일, 12일로 돌아갔을 때 5일, 11일로 돌아갔을 때 6일이니까 최종적으로는 10일이 되었을 때 7일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일부터 17일까지가 the last week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오늘의 문장도 여러분 이제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last year가 아니라 the last year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The last year니까요. 지난 1년간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우리는 지난 1년간 여기에서 살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간단하지만 더의 유무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는 재미있는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너스 하나만 더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The last는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마지막에 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아래 예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inished. 나는 끝냈습니다. All my work. 내 일을 끝냈습니다. In the last month. 마지막 달에 of this semester. 이번 학기의 마지막 달에 내 모든 일을 끝냈다. 그래서 the last는 마지막에 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 한번 명심해 주시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시훈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이 문장 She is shy of 60. 이 짧은 문장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장을 아래처럼 해석하지는 않으셨나요? She, 그녀는 shy, 수줍어한다. 무엇을? 60을 수줍어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저와 함께 shy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왜 안 되는 걸까요? 일단 shy의 기본적인 뜻부터 알아볼게요. shy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뜻으로 수줍은 또는 숫기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무언가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상태, 그래서 낯을 많이 가리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shy라고 하고는 하죠. 아래 예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a shy girl. 그녀는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다. 이런 식으로 shy는 숫기가 없는, 수줍은 이런 식으로 쓰곤 하는데요. shy에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shy 뒤에 of가 오게 되면요. 이 of 뒤에 오는 어떠한 대상을 꺼리는, 꺼려하는 이라는 뜻이 돼요. 왜 꺼려할까요?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결과가 걱정이 돼서 꺼려하는 거예요. 예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He is shy of. 그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요? ask out, 데이트 신청하다. 데이트 신청을 못하고 있군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on a date, 데이트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당연히 거절당할까봐, 내 마음을 고백했다가 좋은 친구 하나 얻게 될까봐,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날 결과가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shy of는 그 정도에 못 미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인데요. 아래 괄호 한번 읽어볼게요. 돈 같은 것이 필요한 양보다 부족하거나 여기에 나온 그 숫자보다 적은 경우를 나타낼 때 shy of를 쓰면 이 정도에 못 미치는 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아래 예문 한번 볼게요. They are shy of. 그들은 shy of. 부끄러워하다 할까요? 꺼려하다 할까요? 뒤에를 봤더니 funds가 나왔네요. 기금, 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금이 부족하다, 기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he is shy of 60. 이 문장의 바른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녀는 60에 모자란다. 60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녀의 나이는 60살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